네. 네, 2차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제 보시면, 네, 일단 지금 이제 요 1, 2, 3, 4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5세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사이에 뭐 2.5세대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또 3.5세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이제 0.5세대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세대를 이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뭔가 약간 이제 변화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세대는 2세대의 서비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과 문자를 보내는 거는 보내는 건데 속도가 조금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2.5세대가 탄생이 된 겁니다. 3.5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3세대의 서비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음성, 문자, 동영상 이 세 개를 갖고 있으면서 속도가 좀 뭔가 이 개선된 게 나왔기 때문에 3.5세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3.9세대, 요 3.9세대라고 하는 거는 3.9세대는 이제 여기를 3.9세대라고 과거엔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LT와 LTA 이거를 우리는 3.9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세대에서 속도가 빨라졌는데 3.5세대도 속도가 빨라졌다 했죠.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9세대라고 부르다가 이제 이게 막 5세대까지 막 치고 나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LT나 LTA를 4세대라고 이제 또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속도가 이제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빠른 거는 이제 5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를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러한 그러한 세대, 그런 거를 뭐 점 몇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5, 3.5가 있고 3.9라는 게 있다가 이거를 이제 4세대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고 5세대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세대 이후부터는 요 세대의 변화도 속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세대가 새롭게 탄생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대가 5세대까지 이렇게 지금 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면 이 1세대부터 이 쭉 계속 나가는 그 모든 세대가 갖고 있는 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셀룰라라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된 거죠. 여기부터 저 끝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룰라라는 개념이 탄생되면서부터 세대가 탄생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새로 이제 셀이라는 그러한 그 어떤 구역을 가지고 어떤 통신 이제 그 구역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세대가 이제 이렇게 1세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셀룰라라는 개념은 모든 세대에 다 통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1세대만 아날로그의 형태인데 2세대부터는 모두 다 이제 디지털로 쭉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두 개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별로 그 주어진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주어진 이름들을 쭉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 1, 2세대를 통틀어서 셀룰러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날로그 셀룰러, 그 다음에 여기는 디지털 셀룰러. 그렇게 이제 1, 2세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날로그 셀룰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요거는 디지털 셀룰러로 불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2.5세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이름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PCS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불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가 조금 잘 모르면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요 셀룰라 요 1, 2세대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핸드폰이 과거에 011과 017 뭐 이런 번호는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죠? 이 맨 앞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번호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마 011은 많이 들어봤는데 017은 또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017. 요 두 개의 이 그 핸드폰이 맨 처음에 탄생이 됐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됐다가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TV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이제 흑백 TV가 나오면서 브라운 권화로 되어 있는 TV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모니터 자체가 바뀌잖아요. 뭐 LCD 뭐 이런 걸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그것처럼 핸드폰도 맨 처음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다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PCS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탄생한 이 핸드폰들이 016, 018, 019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번호 앞자리 세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PCS라는 그런 이름으로 씁니다. 뭐 아마 이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뭐 그런 약자인 것 같은데 그런 약자는 뭐 이렇게 중요시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010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3세대의 이름은 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을 우리가 통틀어서 IMT 2000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이름은 이제 이게 뭐 인터내셔널 모바일 뭐 텔리커뮤니케이션 뭐 그거이잖아요. 근데 이게 IS-95라는 거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IS-95가 뭐 우리가 이제 95년도 그때에 IS-95라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한번 표준화해 보겠다. 그런 그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3세대에 들어오면서 IMT 2000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인터내셔널 모바일 텔리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전 세계를 요 이름으로 한번 또 표준화 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름이 이제 탄생이 이제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름 안에 또 세부적으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죠. 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CDMA 2000이라는 이런 이름과 그다음에 WCDM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두 개가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쓴 핸드폰의 요 이름은 이제 CDMA 2000하고 WCDMA.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가 되게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불과 뭐 5년, 10년, 네, 그 전 년도의 학생들은 그 5년, 10년 정도 그 정도만 돌아가도 요 WCDMA랑 WCDMA 이름을 이제 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핸드폰을 그때 또 썼었죠. CDMA 2000 폰, WCDMA 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이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언급을 또 할 건데, 요 2000이라는 쓴 의미가 사실은 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요 2000이라는 의미를 쓴 거가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용화 시기를 알려준다고 아까 얘기했죠. 2000년도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전 세계에 표준화 시켜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요 2000이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2000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주파수도 2000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속도는 이제 이게 단위를 우리가 BPS로 이렇게 쓰잖아요. BPS. BPS로 쓰는데, 보통 일반적인 속도의 단위를 뭘로 이제 우리가 쓸까요? 뭐 단위라는 게 뭐 킬로, 메가, 뭐 기가, 뭐 테라, 뭐 이런 단위 있잖아요.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그런 걸로 일반적인 속도를 표현할 때 뭘로 쓰느냐? 킬로로 씁니다. 그래서 속도를 2000km를 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2000km다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2메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2메가bps로 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2메가라는 속도가 좀 써져 있는 거죠.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헤르츠라고 쓰잖아요. 헤르츠. 헤르츠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크기 단위를 뭘로 쓰느냐? 뭐 킬로, 메가, 뭐 또 아까 기가, 뭐 테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주파수의 일반적인 그 쓰는 단위는 메가입니다. 몇 메가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주파수도 2000메가를 쓰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환산해 보면 이 기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MT 2000이라는 3세대는 속도가 2메가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게 하는 거고 주파수는 2기가를 쓰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는 IMT 2000 통신 방식에서 쓰는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올 때 그때 설명을 잘 드리도록 또 할게요. 예, 요 두 개가 이제, 방식이 좀 다른데, 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동기 방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비동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세대로 넘어가면 요 이름이 HSDPA라는 요런 이름이 이제 새롭게 또 탄생이 되죠. HSDPA라는 거가 뭐냐? 예, 요거는 이제 뭐 지워도 되겠죠? 예, 요거는 이렇게 이제 지우고 요 이름이 갖고 있는 거를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이 스피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니셜을 따서 HSDPA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리는 거죠. 이게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하이스피드 이제 빠른 속도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뭘 내는 거냐? 다운링크라는 방향으로 패킷이라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접속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배웠잖아요. 다운링크라는 거. 다운링크가 뭐였어요? 다운링크. 다운링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기지국이 있고, 이거 안테나는 거꾸로 이렇게 이런 게 낫겠죠? 이게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순방향. 포워드 링크라고도 얘기를 하고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운 링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뭐예요? 업링크. 그죠?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방향으로만
내가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보면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쏘는 방향으로 빨리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보내는 데이터 흐름하고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보내는 데이터 흐름하고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받는 게 많을까? 보내는 게 많을까? 네, 일반적으로 받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이제 뭔가 오게 되는 놈을 속도를 좀 빨리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름이 생긴 거고, 또 여기 보시면 패킷이라는 그러한 또 새로운 용어가 있잖아요. 이 패킷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정보통신 개론 시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업,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데에서도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패킷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패킷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 서킷이잖아요. 서킷과 패킷이 서로 이제 이 다른 서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 또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또 뭐 하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서킷 방식이고 여기는 이제 패킷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시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의 뭐 어떤 값이라고 하면, 서킷 방식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뭐 일정한 값을 이렇게 계속 쭉 뭐 이렇게 이제 그 받거나 보내게 되는 거고, 요 패킷 방식은 어느 한 순간에 그 값이 이렇게 촥 받거나 보내지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이제 받는다 했다, 뭔가 이 엔터키를 탁 치면 데이터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그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처음에는 엔터키를 탁 쳤는데 데이터를 받는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없어요. 아무런 이제 데이터 받는 게 없다가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데이터가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적은 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어느 한 순간에 값이 확 들어오는 거하고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의 어떤 뭐 신뢰적인 측면이나 뭐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이게 당연히 좋죠.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깨졌다. 그러면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속도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까지 다 끝나지만 얘는 여기서 딱 받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 패킷 방식은 여기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뭐 끝에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느려도 이거만큼만 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빠른 거죠. 데이터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패킷 방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낼 것이냐, 그래서 고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라우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장 그 최적의 이제 어떤 경로로 갈 수 있게끔 라우터가 그 길을 찾아줘요. 그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길을 찾아서 글로 싹 보내는. 이게 이제 패킷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다운링크로 접속을 하겠다. 속도를 빠르게. 그럼 얼마나 빠르게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mbps의 속도로 빠르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속도는 이거는 이제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도 뭐 옛날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2메가 알아둬야 되고 10메가 알아둬야 되고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 다운링크만 빨라지게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운링크가 빨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탄생한 거가 HSUPA라는 것도 있겠죠. 이제 이건 뭐냐면 업링크를 빠르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운링크는 이미 됐으니까 이 이름이 사실은 다운링크도 빠르고 업링크도 빠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되겠죠. 그죠? 다운링크와 업링크가 다 빠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진 않고요. 이거의 이름은 HSPA 이런 이름으로 이제 써요.
하이 스피드 패킷 액세스. 그러니까 이거는 다운링크와 업링크를 둘 다 빠르게 해준다. 그래서 이 두 개 다를 10메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전에는 이제 이 업링크는 그냥 2메가 정도였는데 이렇게 이름이 또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제 둘 다 양쪽 방향으로 빠르게 되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3.5세대 속도 빨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5세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속도가 빨라지는 것 때문에 LTE라는 그런 이제 또 이름이 탄생하는데 이것도 그대로 3세대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또는 이제 LTE죠. 이런 이름으로 이제 탄생이 되죠. 여러분들이 뭐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또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면 사실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요것도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써보면 LTE라는 거가 있고 LTEA라는 것도 있고요. 또 광대역 LTE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뭐 이런 이름도 좀 들어봤을걸요? 근데 이걸 다 합쳐서 광대역 LTEA 이런 이름도 있어요. 이 네 개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속도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이 LTE는 주파수가 여러 개가 되게 많아요. 이 LTE는 뭐 옛날에 쓰던 주파수를 또 회수해가지고 LTE 주파수로 쓰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주파수가 뭐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세대에서 뭐 기가헤르츠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2기가대 주파수를 한 2개를 쓰고 있긴 있어요. 저 메가대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많으니까 뭐 이건 알 필요는 없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속도만 한번 생각해 보자니, 속도. 그러니까 LTE라는 게 탄생되면서 75메가의 속도를 지원해 줍니다. 엄청 빠른 거죠, 그죠? 이거 보시면 3.5세대의 HSDPA는 10메가밖에 안 되는데, 저거에 벌써 7배 이상 되는 속도가 LTE에서 나온 거죠.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실제 75메가라고 하는 거. 이게 왜 빠른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집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집에서 쓰는 그 유선으로 돼 있는 그 인터넷 그 망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요. 뭐 지금은 광을 이용해서 인터넷 뭐 망이 또 많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광 나오기 전에는 100메가의 속도를 지원하는 인터넷 망들이 이제 사용이 됐죠. 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100메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무선이잖아요. 무선으로 100메가에 가까운 속도를 낸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속도를 가진 LTE폰이 탄생이 됩니다. LTEA는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라는 거의 약자잖아요. 어드밴스드. 뭔가 진전된 LTE. 이건 이거의 속도가 2배입니다. bps. 광대역 LTE도 150메가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요.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그 1학년 때 정보통신 개론에서 이런 걸 자세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 1학년 때 제가 아마 그런 수업을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 LTEA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 LTE라는 요 주파수 이 어떤 도로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요게 75메가짜리가 하나 있고 75메가짜리가 하나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있으니까 속도가 2배가 나는 거죠. 근데 요 광대역 LTE는 뭐냐면 요 두 개의 도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도로가 이렇게 나여 있으면 얘는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좀 지방 도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는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속도는 2배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만, 좀 더 이 편하게 뭐 이렇게 도로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넓어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속도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광대역 LTE를 갖고 있었던 그 서비스 업체가 KT였죠. KT. 그래서 옛날에 요 광대역 LTE라는 거를 뭐 쓴다고 엄청나게 선전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광대역 LTE. KT가 요 주파수를 쓰고 있었는데 요 주파수 하나를 이제 경매를 정부에서 한 거죠. 여기를 이제 팔겠다. 그랬더니 KT가 여기 쓰고 있으니까 KT가 이걸 쓰게 되면 완전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LG하고 SKT가 이걸 살라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죠. KT 좋게 안 되려고. 그래서 막 서로 경매라는 게 이제 요새 뭐 그겁니다. 이게 막 그 돈 주고 많이 이제 그 사게끔 하는 돈을 많이 내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경매 방식이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결국 KT가 승리를 해서 갖게 되는 뭐 그런 거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돼서 2차 시 마치고 3차 시 할 때 정리하고